산업화 혁명이 없었다면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새벽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자서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16 혁명 당시에 좌파들이 민주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밤에 정권을 탈취했다라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혁명 이후에 기술하신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야밤에 정권을 탈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두울 때, 하지만 대한민국에 해가 떠오르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새벽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리를 넘었다 라고 기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저는 새벽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딱 쳐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저는 그때 당시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국가의 전 수장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아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가짜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5.16 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촛불혁명, 저는 절대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촛불 난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좌파들과 언론들의 선동에 속아서 그렇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대한민국을 더욱더 안 좋은 시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혁명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었던 5.16 혁명과 같은 진짜 혁명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나타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혁명은 반드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혁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출발 시도당이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이렇게 5개의 시도당 각 1000명 이상씩의 당원들을 모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총 당원이 10,000명이 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당원 200명을 모으는데 5개월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이고, 그리고 우파 유튜버 여러분들의 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늘께서 저를 도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0명도 안 되었던 당이 지금 전국에 총 10,000명의 당원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올해 안으로 이 10,000명의 당원을 10만 명의 당원까지 늘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청년 자유주의 정당의 창당을 통해서 지금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론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억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그 좌파 전체주의 세력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청년 자유주의 운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지금 자유의 새벽의 운동은 좌파들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라든지 추미애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괜히 20년 집권, 100년 집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문화를 잠식해왔고, 그리고 언론을 잠식하고, 사법부를 잠식하고, 이제 남은 게 행정부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대 국회의원 200명을 넘게 밀어넣어서 사회주의식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좌파들의 플랜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 경우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 경우, 김문수 지사가 당대표가 되었을 경우 모든 갈래들을 상정하고 지금 그 플랜에 맞추어서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 절대 없던 행동이 바로 자유의 새벽의 창당 활동입니다. 아마 지금 좌파 세력들은 지금부터 저희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은혜하고 저희의 정통성을 무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진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948년에 건국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산업화 혁명을 달성하신 산업화 혁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온전히 잇겠다고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서 저희는 아주 난데없이 튀어나온 아주 강하고 아주 재빠른 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창당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전국 대학가의 자유주의 청년 연합을 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밑으로 청소년들도 우리가 반드시 육성해야 될 이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지금 보수우파의 사법부가 장악되었고 언론이 장악되었고 우리가 문화가 장식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수우파의 자유주의 정신을 가득 담은 10대, 20대 세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 회사에서,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미래의 보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당은 절대로 우파의 분열이 아닌 확장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우파의 노선을 걷고 우파의 이념을 자랑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들의 정신적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주려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혹은 우리 공화당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총선, 이전 대선 항상 우리가 어떠한 특정 세대의 표가 부족해서 우리가 겨우 이기거나 아니면 패배해왔습니다. 그 특정 세대가 바로 20대, 30대, 40대까지의 표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새벽이 만약에 청년들을 깨우고 청년들에게 우파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청년들을 다음 대선에서 정말 훌륭한 후보에게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적은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파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총질을 하고 서로 배지를 달기 위해서 싸움이나 하고 있고 서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히려 싸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한 노선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파가 지금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물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만을 쫓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좌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숙청을 하고 그들 말로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이렇게 고초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물을 쫓던 우리들은 수장들이 리더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우왕좌왕 방황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믿고 이념을 믿고 노선을 믿는다면 그 인물들이 하는 이념과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이념과 노선에 맞는다면 우리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책과 노선으로 싸우되 인물들 간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 조장하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우파는 더 튼튼하게 단합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당 자유의 새벽이 좌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권 좌익들 586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들도 후속 세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 뭐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또 돌려서 그 자리에 올리고,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경제 쪽에 있었던 사람이 중국에 대사를 가고, 늘 그들은 사람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권력에 취해서 이때까지 드디어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들도 후속 세대를 기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TV 토론들을 잘 보십시오. 좌파 젊은 청년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젊고 강한 자유우파와 낡고 병든 수구 좌파의 대결로 우리가 이 판도를 다시 바꿔버린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구해갈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0대, 20대들이 정교조 교육에 세뇌되어서 뭐 김재동 연예인과 손석희 앵커와 같은 분들에게 선동되어서 좌파가 되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뭐 운동권 좌익의 사상에 물들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대, 20대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부유하던 시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빌딩에 하나씩 올라오던 그 시대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선배님, 우파의 선배님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들께서 고생했던 모든 거를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저도 부모님의 덕분으로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들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어떠한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탄압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불같이 일어날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세계 속에 나갔을 때 코리아 베스트라고, 그리고 삼성, 현대, 기아자동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싸이, 소녀시대, 요즘에 BTS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국말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위가 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물어보면 여론조사 중에서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세대가 10대 그리고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 선배님들, 우리의 우파의 선배님들과 가장 똑같은 사상, 부국 강병을 원하는 친구들이 바로 10대, 20대 청년들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좌파 대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이념과 사상의 싸움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해왔고 대한민국을 짊어져 나갈 대한민국 세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자국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반대한민국과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반드시 큰 운동, 자유의 물결을 우리 대한민국에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 탓의 문화가 너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외교를 잘못해도 남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청년들도 취업이 안 되는 일들을 모두 국가의 탓으로 돌리고, 사고가 나도 국가의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을 청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좌파들은 문화를 선동하고 언론을 장악했던 겁니다. 연예인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토크 콘서트를 열면 청년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재동 씨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라가 잘못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취직하지 않으면 어떠냐?
라고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우리는 결코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건국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외세의 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외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 수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반을 닦아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활용했던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인 자기 책임의 원칙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이 국가의 중심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쓸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선배님들께서 그리고 우파 많은 청년들께서 가슴이 아파서 지금 이렇게 시무룩하거나 눈물을 훔치시거나 마음이 아픈 모습을 저에게 보이시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선배님들께는 우리나라를 만들었던 건국의 DNA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혁명, 그 힘들었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오셨던 그 저력, 그 DNA가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국의 DNA, 혁명의 DNA는 저희 청년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배님들의 그 건국의 DNA를 기반으로 자유의 혁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새벽당이 앞으로 걸어나갈 중심 노선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인 우선주의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자국민 중심주의라고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저는 정말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어떠한 국가의 사람을 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중국인들이 학사학위만 따도 우리나라에 국적을 준다고 하고 난민들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 정책 때문에 정작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이 가장 부유하고 한국인이 가장 자유롭고 한국인이 가장 강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주의의 기본 정신인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정치 권력 그 자체를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각종 공공부문이 너무나도 많고 공기업들에서는 공기업에서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세습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지금 정치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고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고 이 사회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가 없는 전체주의의 나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를 작게 만들고 공공부문을 최소화하고 정치 권력 그 자체를 줄여버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종이 되어야지 절대 국민의 위에 있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저희가 반드시 선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지금 페미니즘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옛날 정말 여성들의 인권이 약했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 희생을 하신 거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이 페미니즘 바람은 가정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전생을 헌신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을 아주 못난 사람으로, 아주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한국형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 바탕은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이 분열되면 보수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희는 페밀리즘을 주장하고 나설 것입니다. 페밀리즘이 이 사회에 유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의 문제, 이렇게 성 갈등, 젠더 이슈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의 새벽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녀, 아들, 딸 다 같이 흰 티에 청바지를 입고 광화문 한복판을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풍선을 들고 솜사탕을 들고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운동을 해나간다면 국민들이 야 정말 저 모습 멋있다, 화목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알아서 우리의 노선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시장, 친기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기업은 기업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에 방해를 하거나 끼어들거나 어떠한 압력을 넣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일구어 놓은 모든 자산들을 국가가 국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기업은 개인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개인에게 더 나은 삶의 자리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기업이 있어야지만 일자리가 확보되고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이 모두 국유화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공무원이 되는 그 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완성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자신의 활동들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만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대한민국 기업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자유의 새벽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외교 노선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옛날 청나라가 강성해서 대한민국을 그때 당시 조선을 쳐들어올 때 명나라에 대고 절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립구도에 있을 때 우리가 아관타천을 통해서 잘못된 외교 전략으로 인해서 러시아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국권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세 번째 실수가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실수가 바로 북한과 중국을 믿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그 강력한 해양 세력 동맹, 자유주의 동맹을 버리고 우리의 노선을 친중 노선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었던 적이 없는 국가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고구려의 역사를 뺏으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국을 도왔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만 명의 지원군을 보내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동맹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인지를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저 노선에 지금 강력하게 붙어야 될 때입니다. 맞아요.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이 있다면 홍콩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복이 있다는 게 왜 복이 있냐면, 우리는 외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들 때마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준 나라입니다. 지금 그 중 하나가 바로 홍콩의 자유화 시위입니다. 이 홍콩의 자유화 시위는 단순한 그런 송환법에 대한 반대하는 시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공산주의 노선에 붙지 않겠다. 지금 미국과 일본 등의 자유주의 세력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정부의 뜻이 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함께 해왔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미국과 지금 국제적인 일본의 지위를 인정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저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하고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모여서 지금 세계에 전파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중심 노선들을 축으로 정말 멋있고 정말 강하고 정말 부유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 정치판 숨이 막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이 정치판의 창문을 한번 확 열어 제낄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꽉 막힌 정치판에 환기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강한 신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자유의 새벽은 겨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것은 이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존경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께서는 결코 중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코 국민들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어서 국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가장 최일선에 서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자기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국민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모든 종탄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날아오는 총알들, 그리고 지금부터 날아오는 어떠한 비난들 저희는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 맞겠습니다. 제가 다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쯤에 여러분들께서 꼭 저에게 일어나라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저에게 아직도 우리는 자유의 새벽을 지지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깃발을 들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좀 저감이 돼서 울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들은 좌측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라고 불리우는 보수 우파들 우측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운전대를 잡고 누가 앞을 보고 나가냐는 겁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달려나갈 테니까 우리 모두 절대 중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양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 이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번 더 도약하든지 이 양갈래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설득해 나가서 우파의 우군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우파의 연대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연대에서 한 명의 후보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정치인들이나 우리 저와 같은 그리고 다른 우파의 전사 여러분들께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한 차례 더 도약해서 GDP 10위, 9위, 8위, 7위, 6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세계 속에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저의 긴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7월 달에 자유의 혁명의 시작점에서 자유의 새벽 대표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